방송의 묘미를.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한덕수도 한덕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느닷없이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네, 검찰이. 근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앞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뭐 대법원이면 대법원, 검찰이면 검찰. 각자 할 일들을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어쩜 그렇게 부지런해?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게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한 사안인데 또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은 중앙지법으로 해야 됩니다. 언론이 많이 오는 곳으로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수사는 전주지법에서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해서 그 기소는 또 중앙지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수사 자체가 이게 21년부터 시작을 했나? 그렇죠. 꽤 오래됐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창수 같은 경우 실은 전주지검장은 중앙지검장으로 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전주지검장 하다가 중앙지검장으로 간 거의 전무후무한 사례가 이창수 맞습니다. 중앙지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창수의 이 정말 이 부지런한 문재인 때리기, 전 정권 때리기, 요거를 인정받아 윤석열에게 인정받아서 이원석에게 인정받아 중앙지검장으로 온 거죠. 이원석한테 인정받지도 못한 것 같아. 그때 이원석도 패싱하고 중앙지검장으로 보낸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건데 이거 뭐 꼼꼼히 한번 다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가 처음 이제 다루고 있어요. 꼼꼼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윤건영 의원 모시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취재 편의점은 또 앞에 아침부터 쭉 팔로우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충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라서 일단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년 전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됐죠. 그 절차를 놓고 보면 3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조국 전 대표도 전주지검 출석했었어요. 조사 받으셨잖아요. 조사 받았어요. 예, 맞아요. 이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조사 받았어요. 탈탈 털은 거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하고 출석 요구하고 하는데 사돈어른 전사돈이지 그쪽까지 탈탈 털어서 70, 80 노인들까지 압박했고요. 그다음에 문다혜 씨 자제분 패드까지 다 압수수색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거기 본 거 중에 제일 저는 황당했던 게 적법 절차를 거쳤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골 때리는 게 이게 저 전사위가 받은 월급은 대통령에 대한 장인의 뇌물이다라는 논리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위의 월급은 장인의 뇌물이다. 이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뇌물을 받았다는 직접 공여받았다는 전사위와 딸은 기소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제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 사건을 제3자 뇌물로 엮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3자 뇌물로 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된 거냐면 제3자 뇌물에서 핵심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부정한 청탁. 부정한 청탁. 여기서 제3자는 그러니까 전사위잖아요. 전사위한테 월급을 준 거니까. 그러면 이상직 씨가 이상직 전 장관이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어야 돼요. 못 찾겠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 뇌물로 파다 부정한 청탁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을 했으면 청탁의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중진공 이사장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이고 이런 중진공 이사장은 이미 취임돼 있었네. 청탁물이 먼저 있었네. 그러면 저쪽 논리로 치자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중진공 이사장을 하고 있었어. 이미. 중진공 이사장 하게 해달라고 저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했냐면 중진공 이사장 하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 이랬는데 부정한 청탁은 증거가 없고 한 흔적이 1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중진공 이사장은 이미 취임돼 있고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뇌물죄로 갔어요. 뇌물죄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경제 공동체여야 돼요. 즉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 공동체다라고 하는 논리를 법리를 윤석열 한동훈이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비교해 보세요. 곽상도 아들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아들인데 50억. 예, 50억이 예.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서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문다혜 씨하고 전 사위야 심지어는 예. 문다혜 씨와 전 사위는 이미 예.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근데 그걸 경제 공동체로 묶은 거예요.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 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게 어떻게 경제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상직 의원이 뭐 국회의원이 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지만 이상직 의원은 경선했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공천을. 경선했고 예.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에서 갑자기 국회의원으로 이제 뇌물의 성격을 바꾼 예. 대가를 바꾼 거고 예. 그다음에 이 논리가 생활비를 주고 있었는데 생활비 대신 네. 월급을 받게 됐으니까 예. 생활비만큼 아끼고 그게 뇌물이다. 예. 생활비를 아낀 것이 뇌물이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월세를 낸 거예요. 그것도 2018년 딸네 집에 살다가.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때 서울에 집이 없으니 예. 딸 집을 빌려서 예. 산 거거든요. 그렇죠. 살면서 월세를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생활비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 대상이 됐던 기간에 생활비를 받았던 것은 소위 이제 그 전 사위의 부모님이 생활비를 줬었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 대통령의 친인척들이나 네. 또는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사위를 취업시킬 때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장님이 월급 네. 줄 때 니네 아버지 니네 혹시 장인 대통령이니? 니네 장인 장관이니? 니네 장인 검사니?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월급을 줄 수 없네. 앞으로 자원봉사 하시게. 자칫하면 내가 뇌물 공여죄가 되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해서 월급 받은 게 그게 왜 뇌물이에요? 말이나 되는 소리. 예?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그 타이 이스타젯 얘기를 네. 하잖아요. 예. 거기 항공사인데 이 양반이 무슨 항공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데도 억지로 취업시켰다 그렇죠. 이 얘기예요. 예. 타이 이스타젯은 예. 발권 홍보 회사입니다. 비행기를 운항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예. 발권하고 홍보하는 회사예요. 거기에 근데 운항 전문성이 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 운항 그 얘기를 전문성이 왜 필요하냐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어제 이제 전주지검의 공보 담당자인 차장검사 한기식 검사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면 네. 그러니까 A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네. 건데 A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하여 사위 D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전반에 썼어요. 관여했으면 거기에서 뇌물이나 부정한 일이 있었으면 그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그건 없어. 사실 이렇게만 딱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C가 B로부터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저 이상직과 그 전 사위 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이런 등등의 내용만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없어요, 없어. 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 예로 그 뭐 이전 판례에 따르면 뭐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서 네. 예, 그 박근혜 씨가 뇌물죄로 기소됐을 때 또는 전두환 때부터 마찬가지로 네. 대통령은 뇌물죄의 포괄적 대가성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만사에 다 그 네. 직책상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직무 관련성을 매우 포괄적으로 본다.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예. 뭘 청탁해서 뭘 받았는지를 알았어야 돼요. 그렇죠. 구체적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규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규명이 돼야 될 거예요.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예.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말을 사줬다. 뭐 말을 사줬다. 예. 그래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았다. 받았다. 그래서 그 뭐야 삼성물산하고 바이오로직스에서 합병할 때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때 건보 그 국민연금 관리공단 그 운영 그렇죠. 기금 운영
본부장. 담당자하고 본부장하고 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전부 다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3월 중순경에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 통보했죠. 예, 그리고 아니 그래도 명색의 전직 대통령인데 그 뭐 서면 조사를 일단 해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네. 하고 4월 말까지 출석을 조율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느닷없이 어제 한 거예요.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벼락 기소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김형현 전 법제처장 예, 예. 저희 당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이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이세요. 아, 예, 변호인으로서 예. 정말 분노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예. 4월 30일까지 서면 답변 시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검찰에 검찰에 예. 서면 답변 시간을 가지는 그 서면 답변을 4월 30일까지 하자고 했던 거는 네. 대통령 기록관에서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서면 답변을 하겠다라는 네. 거고 서면 답변 질문지가 한 130개 정도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네, 꼼꼼하게 127개. 물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갑자기 대통령이 직접 쓰고 계셨대요. 서면 답변서를. 갑자기 그냥 벼락 기소를 24일 날 해버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죠. 답변서 받으면 지금 저 보도 자료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답변서에서 일일이 반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답변서 전에. 받기 전에 일부러 벼락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검찰은 여전히 이번 대선에 선수로 뛰고 싶어요. 아, 선수로 뛰고 싶은 거예요? 선수로 뛰고 싶고 그다음에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망치고 싶은 겁니다. 네. 예, 이 대선을. 이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네.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으니 이런 걸 겁니다. 야, 어차피 이기면 좋고 국민의힘이 저도 우리 덕에 니들 조금 덜 진 거야.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해놔야 네. 다음에 누가 봐도 지금 검찰은 심우정 총장 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이 사람들은 검찰 해체의 주역으로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것만큼은 막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논두렁식에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매체에 출연하는 평론가들이 나와서 이 사소한 팩트 뭐 그래서 딸 뭐 사위 취직을 시켰네 하는데 뭐 어떤 뇌물을 받았네 타이 이스타젯이 어떤 애 한국 면허도 없는 사람을 거기 항공사에 취직을 그런 거죠. 시켰네 이렇게 사소한 팩트를 가지고 사실에 부합한 것도 아닌데 그런 내용들을 흘려서 논두렁 시계처럼 네. 흘려서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 안될 판을 겁니다. 혼탁시키는 거예요. 혼탁하게 먹잇감을 하는 던져주고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게 물고 만들어서 물고 뜯어라. 그리고 본질을 비본질이 본질을 덮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실체적 사실을 이게 중요한 거는 검찰이 선수로 뛰고 있다.